네, 반갑습니다. 7차 시. 네, 7차 시는 6차 시에서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풀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활동지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네요. 활동지 15페이지. 활동지로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활동지 15페이지. 전부 다 이렇게 좀 문제 풀어준다 이러한 의미,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고요. 일단 좀 대표적인 문제들로만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듣고 요딴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이제 적용을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번 문제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40N. 자, 밑줄 그으세요. 무게가 40N. 40N짜리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5N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는데요. 얘가 몇 cm 이동했느냐? 20cm 이동을 했다. 이때 일의 구하시오. 이러한 문제예요. 자,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주면 되는데, 힘이라고 나와 있는 게 벌써 몇 개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거를 곱해야 될까? 40에다가 20을 곱해야 되나? 45에다가 2를 곱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의 양을 구할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요 이동거리는 단위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 미터여야 된다.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20cm니까 당연히 얘를 뭘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0.2m로 고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20cm를 바로 대입을 해버리면 답이 보기 안에는 나와 있지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40N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로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었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얘가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N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그럼 따라서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5N으로 0.2m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가 된다? 1줄이 된다.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그 밑에 칸이 조금 넓죠? 이런 데다가 좀 적어주세요. 자, 지금 얼른 적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봅니다. 5번 문제.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의 양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요 학생이 지금 같은 방향인지 이런 걸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또는 단위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였다면,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죠. 가장 키포인트가 그거죠. 위치 에너지가 지금 1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위치 에너지가 1의 양 바뀌는 경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뭐냐 하면 문제에서 마찰력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될 때 100% 전부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9.8 곱하기 m 곱하기 요 h가 전부 다 1의 양인 f 곱하기 s로 전환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뚝이 가장 깊이 박히는 경우를 고르시오. 자, s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마찰력이 일정하다 보니까 얘는 일정하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의 질량과 높이에 따라서, 그렇죠? 질량과 높이에 따라서 박히는 깊이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면 얼마가 나와? 50.
곱하면 100, 곱하면 100, 곱하면 200, 곱하면 150. 따라서 요 두 개가 곱해진 것만큼 박히는 거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박히는 추의 질량과 높이는 뭐가 된다? 자, D가 되겠습니다. D. 답 몇 번? 4번. 정렬은 하세요. 자, 다음은 6번 문제. 바로 밑에 문제죠. 6번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한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 요거 구하는 방법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 요렇게 구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게 요 H를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무엇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와 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10kg인 질량은 일정합니다. 맞죠?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치 에너지가 높이하고 비례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높이의 비율, 기준면에 따른 높이의 비율이 곧 위치 에너지 비율과 똑같다. 자,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는 몇 미터 위에 있다? 8m 위에 있다. 그 다음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미터 위에 있는 거예요? 3m 위에 있는 거예요. 요게 가의 높이와 그 다음 나의 높이가 되겠지. 하지만 요거랑 위치 에너지 비율과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8대 3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4번. 지금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직접적으로 이거를 구할 때 막 대입을 해서 정말 위치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비율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언제 다 구할 거야? 9.8 곱하기 10 곱하기 8하고 9.8 곱하기 10 곱하기 3하고 또 그걸 약분을 해서 결국 8대 3이 나올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했지만 공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식은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거에 따른 그거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6페이지. 16페이지 펴보시면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요거를 왜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을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 봅시다.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9.8에다가 곱하기 질량에다가 H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은 복잡해지는 문제.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하고 비례합니다. 맞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높이하고도 비례해요. 또 하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이 높이를 곱한 값하고도 비례합니다. 그럼 여기도 질량이 다 다르고 높이도 다 다르다면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9.8까지 곱할 필요가 없다. 왜?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2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야? 10. 2에다가 4를 곱하면 8. 4에다가 3을 곱하면 12. 5에다가 2를 곱하면 10. 3에다가 3을 곱하면 9.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하다 보니까 막 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선생님이